오늘 배우 김희선 씨에게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김희선 씨의 어머니께서 2025년 10월 2일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 별세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김희선 씨는 큰 슬픔에 잠겨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든든한 배우자인 남편 박주영 씨 또한 상주로서 함께하며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많은 이들의 애도와 위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정중히 마련되었습니다. 발인은 오는 10월 4일 오전 4시 40분에 엄수될 예정이며 장지는 고인의 편안한 영면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희선 씨 측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따뜻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바로 앞에 두고 전해진 비통한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씨와 어머니는 평소 그 관계가 매우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씨의 어머니는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셨으며 김희선 씨는 늦둥이 딸로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희선 씨의 어머니는 3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김희선 씨를 낳으셨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30대 후반은 물론 40대 초반에도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1970년대 후반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30대 후반의 출산은 상당히 늦은 나이로 여겨졌습니다. 김희선 씨는 어릴 적 오진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진찰받으러 갔다가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김희선 씨에 따르면 당시 백혈병 판정은 다소 어이없게 내려졌고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냥 김희선의 눈을 한번 까디집어보고 열을 체크한 뒤 바로 악성빈혈에 의한 백혈병이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애지중지 딸을 키웠던 김희선의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재차 정밀 진단 요구했고 그 결과 단순한 감기일 뿐이라는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진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김희선의 부모는 백혈병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따졌고 이에 무안했던 의사는 귀한 딸이 이번에 종합검진을 통해 건강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으니 다행이 아니냐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예계에서 소위 헬리콥터맘, 때로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희선마마로도 불리며 유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연예인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중매체와의 인터뷰를 즐기셨고 김희선 씨에게 사소한 구설이라도 생길 때마다 소속사보다 발 빠르게 나서서 우리 희선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옹호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적극적인 옹호는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물론 자녀인 김희선 씨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김희선 씨의 누드집 사기 사건 당시에는 어머니 또한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발빠른 대처와 현명한 문제 해결 능력은 당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모범적인 연예인 부모라는 재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일부 연예인 부모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심지어 사기를 저질러 자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자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적절한 선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김희선 씨의 부모님은 언론에 공개된 사진 속 외모가 김희선 씨와 뚜렷하게 닮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친부모가 아니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황당하게도 내가 진짜 친부모다라고 주장하며 나타나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시 김희선 씨의 부모님은 월간지와의 인터뷰에 직접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에릭 씨의 공개 프로포즈 당시 불거졌던 논란과 더불어 누드집 파문,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친부모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김희선 씨는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어머니의 적극적인 헬리콥터 맘으로서의 면모는
어쩌면 이러한 각종 불미스러운 루머와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딸인 김희선 씨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희선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당시에는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 출산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렸을 적 건강이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김희선 씨의 공식적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77년 2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김희선 씨 부모님의 혼인신고와 김희선 씨의 출생신고가 1981년에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1960년대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영아 사망률이 높은 편이었고 병원에서의 출산보다는 가정 출산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일부 연예인들의 공식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은 실제 출생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출생신고를 늦게 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희선 씨는 실제로는 같은 1976년생인 배우 송승헌 씨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희선 씨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실제 생일인 양력 6월 11일을 기념하며 팬들과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씨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깊은 슬픔 속에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비통함과 그리움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곁에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특히 김희선 씨의 든든한 배우자인 남편 박주영 씨와 사랑하는 외동딸 연하 양도 함께 상주로 이름을 올려 가족 모두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씨에게는 이번 모친상이 더욱 애틋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년 전인 지난 2018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는 비통한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이별 후 채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삶의 큰 기둥이었던 어머니마저 떠나보내게 되어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찢어질 듯 아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이은 가족의 비보에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은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김희선 씨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선 씨는 평소 방송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각별함을 여러 차례 진솔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녀는 늘 어머니를 향한 존경심과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며 외동딸로서 어머니와 더욱 특별하고 애틋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여러 차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고백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했을 당시 김희선 씨는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일화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김희선 씨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하여 제가 외동딸인데 엄마가 저를 조금 늦게 낳으셨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예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께서 못생긴 건 안 드신 것 같다라고 덧붙이며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특별한 태교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재미있는 일화가 아니라 어머니가 김희선 씨를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 존재로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못생긴 건 안 드셨다는 표현 속에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유별나고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희선 씨의 모친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그녀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어머니와의 애틋한 일화들이 다시금 큰 주목을 받으며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김희선 씨가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희선 씨가 외모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김희선 씨를 이토록 아름답게 만든 것 같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다라며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희선 씨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힘내세요. 희선 씨, 어머니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와 같은 메시지들은 김희선 씨가 이 비통한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김희선 씨가 겪고 있는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와 어머니의 특별했던 유대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동딸이라 어머니 사랑 독차지했을 텐데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어머니께서 예쁜 딸 보며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제 편히 쉬세요 등 김희선 씨와 어머니의 각별했던 관계를 언급하며 더욱 안타까워하는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들은 김희선 씨와 어머니의 특별한 사연을 기억하며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남겨진 김희선 씨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그녀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씨는 시어머니와의 돈독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외동딸로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이 현재의 인간관계, 특히 시댁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계모임에 자주 동행한다고 공개하며 외동딸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를 잘 데리고 다니셨다. 덕분에 어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시어머니는 딸이 없기 때문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잘 데리고 다니신다. 시어머니와 제가 코드가 잘 맞는다고 밝히며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함을 진솔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김희선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깊은 사랑과 보살핌을 바탕으로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김희선 씨가 얼마나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했으며 어머니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기에 이번 모친상 소식이 더욱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김희선 씨와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그녀에게 위로와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씨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잘 극복하고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중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빌며 김희선 씨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극용의 눈물, 정도전 등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선 굵은 연기를 펼쳐왔던 배우 김주영 씨가 향년 7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젊은 시절 폐결핵을 앓았던 이력이 있어 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폐렴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난달 30일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은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주영은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대한민국 대표 베테랑 배우였습니다. 특히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족적을 남긴 분야는 단연 사극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의 왕, 개국 공신, 충신, 간신, 때로는 민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각 인물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연기로 표현해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왔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주연 배우 못지않게 강렬했으며 그의 연기는 드라마 속 인물의 숨결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묵직한 발성과 깊이 있는 눈빛 연기를 통해 역사 속 인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여섯째 아들이자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간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형제인 이방원과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야망과 좌절,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탁월하게 표현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방원에게 패하여 유배 가는 장면에서 보여준 그의 처연한 표정 연기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도전에서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문신인 이색역을 맡아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지조를 섬세하게 연기하며 다시 한번 그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인물의 삶과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왕조 500년 시리즈 중 뿌리 깊은 나무, 설중매, 인현왕후, 한중록 등 다수의 작품과 용의 눈물, 왕과 비, 태조왕건, 명성황후, 무인시대, 해신, 천추태후, 대왕세종 등 수많은 명작, 사극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여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명장면과 명연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어떤 역할이든 허투루 연기하는 법이 없었으며 작은 역할이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늘 깊은 고뇌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4년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에서 조민수 역을 맡은 후 김주영 씨는 안타깝게도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 2023년 MBN 특종세상을 통해 무속인으로 전향한 근황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김주영 씨는 어지럽고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서 병원에 갔다. 신경내과에 갔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육체적인 부분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후 신당을 찾아간 순간 어떤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며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김주영 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연기 인생 50년을 뒤로하고 무속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되짚었습니다. 김주영 씨는 74년에 연기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신인이건 아니건 따지지 않고 등용문이 있었다.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악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승승장구하며 악역만을 주로 맡았다. 하지만 못하게 된 동기가 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아이가 아빠가 TV에서 쫓기고 수갑차고 죽는 모습을 힘들어했다. 아빠를 묵지 말라고 하는 아이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악역을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사극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사극 촬영을 위해 주황산에 갔을 때 겪었던 기이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황산에 가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자는 동안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기가 두려웠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떠보니 전설의 고향에 나올 것 같은 여자아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단발머리를 한 채 위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혼비백산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주영 씨는 다음날 촬영을 마치고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버스 앞에 그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나에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라며 그 이후로 계속 그 여자아이가 머릿속에서 괴롭혔다. 드라마 정도전이 끝나고 갑자기 몸이 몹시 아프기 시작했다. 폐가 심장을 눌러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배가 엄청나게 불러오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고 당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폐가 심장을 눌러서 호흡할 수가 없어서 폐를 절제하고 다른 쪽 폐는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어느 순간부터 동자, 동녀, 머리 타은 아이들, 갓쓰는 아저씨들, 수염 달린 장군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걸어왔다. 옆에서 아내가 보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내는 내가 집에서도 연기를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아내가 걱정되어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이 남자는 55세에 이미 신령님을 모셨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무속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영 씨는 아내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고 아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가 본 결과 이 사람은 55살 때 이미 신을 모셨어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신당을 찾아간 순간 어떤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내와 아들과 의논한 끝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신을 모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우 은숙 씨가 연기는 이제 안 하냐고 묻자 김주영 씨는 연기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답하며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배우 김주영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MBC 공채 탤런트는 연기 지망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그는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은 셈이었습니다. 이후 동양방송 TBC 15기 공채에도 합격하며 더욱 폭넓은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송사를 거치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연기력을 착실하게 쌓아갔습니다. 데뷔 초에는 수사반장과 같은 현대극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수사반장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국민 드라마였으며 이곳에서 단역이든 조연이든 출연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인지도를 쌓는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형사 역을 맡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소시민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우리네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이후 사극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연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소화하며 얻은 노하우는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것은 대하 사극을 통해서였습니다. 특히 대하 사극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재영 PD의 작품에 다수 출연하며 그의 연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김재영 PD는 김주영 씨의 묵직한 발성과 안정적인 대사 처리 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 연기를 높이 평가하며 여러 작품에서 그를 핵심적인 조연으로 기용했습니다. 김재영 PD의 대표작인 용의 눈물과 태조왕건, 왕과 비 등에서 김주영 씨는 주연 배우들을 든든하게 받쳐주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주연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극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게감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등장만으로도 극의 분위기가 한층 더 무게감 있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의 연기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연기 외적으로도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때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조왕건 촬영 당시 한겨울 추위 속에서 강원도 산속에서의 야외 촬영이 계속되자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촬영을 이어가야 했던 힘든 여건 속에서 김주영 씨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렸습니다. 그는 직접 따뜻한 생강차와 유자차를 끓여와 보온병에 담아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주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동료에는 추운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이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이 일화는 아직까지도 당시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후배 연기자들에게도 아낌없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인 배우들이 어려운 연기 장면을 앞두고 긴장하거나 힘들어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거나 캐릭터의 심리를 함께 분석하며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인자한 성품은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였으며 많은 후배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가 아니라 그 역할에 자신의 삶의 지혜와 깊이를 불어넣어 시청자들에게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최근 그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과거처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연기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팬들은 항상 그의 복귀를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을 통해 깊은 애도와 함께 추모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주영 배우님의 묵직한 존재감과 압도적인 연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용의 눈물 이방가는 아직도 제 인생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때 그 카리스마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명복을 빕니다. 사극에서 보여주신 깊이 있는 연기와 강렬한 눈빛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배우를 잃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명배우. 그분의 연기로 인해 역사 드라마가 더욱 풍성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쉬세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보던 드라마에서 자주 뵙던 분인데, 이제는 TV에서 그분의 새로운 연기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고인의 족적을 따라 많은 후배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배우 김주영님, 부디 평안하세요. 그의 연기에는 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배우로서의 소명의식을 항상 잃지 않으셨던 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추모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티즌들은 그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인을 추억하고 그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배우 김주영의 발인은 2일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비록 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명작과 혼신을 다한 뛰어난 연기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의 열정적인 연기 인생과 빛나는 업적은 한국 연극, 영화,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연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났고 삶의 다양한 면모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배우를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고통 없이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